이거 못 이길 것 같은데. 이겨야 되는데. 어딜 그렇게 이기려고? 네? 메이크업 팀. 안녕하세요. 타도 메이크업 팀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2년차 간사 이정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도 2년차 간사 김훈이라고 합니다. 저는 글쎄요. 최근에 그 뉴스를 봤는데 그 대전에 있는 이제 교회 목사님 이제 그 교회에 이제 걸어 놓으셨던 그 말 중에 누군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려고 한다면은 우리가 참 목숨 걸고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이웃에게 이제 피해를 그 끼친다면은 그거는 우리는 이제 모이면 안 된다 이런 거였거든요. 저도 근데 사실 많이 그거에 이제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. 이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너무 이게 축소시켜 놓은 건 또 아닐까. 우리가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. 그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뭐 TV로 예배를 하든 뭐 가정 예배를 가지고 예배를 하든 뭐 유튜브로 하든 줌으로 하든 간에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을까. 이때 질문에는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? 아, 기독교는 비이성적이죠. 비성적으로 보이는 게 사실 현실인 것 같고 네. 저는 그래서 참 기독교인들마다 좀 이런 것에 대한 좀 이성적인 대답, 좀 합리적인 기독교의 모습 각자가 좀 생각을 해보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. 친구들이 그렇게 물어보면은 미안하다, 교송합니다. 교송합니다가 뭐예요? 에? 그러니까 그 있잖아요, 문송합니다처럼. 실제로 제 주변에는 그래서 그 이제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것도 바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이제 교회가 죄송합니다. 직접적인 그 교회에 관련된 분들은 아니지만 이 모든 이 한국 교회 문제에 대해서 나도 그 일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. 아까 이제 그 저희 정영 간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송합니다밖에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네. 교회가 잘못했다, 진짜 비이성적인 게 많았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뭐 전연차 간사로서 혹은 아직 경력이 많이 없는 또 목회자로서 할 수밖에 없는 말인 것 같아요. 네. 근데 이게 사실 이게 비단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막 이렇게 된 건 아닌 것 같고 사실 그 동안에 이제 한국의 그 교회들이 좀 사회에서 좀 신뢰를 많이 잃어오는 그런 거였잖아요. 개독교라는 이제 막 소리 듣고 그런 것들이 좀 쌓아온 게 이번에 팍 이게 터진 게 아닐까 좀 생각이 좀 들고 교회가 사회에서 좀 신뢰를 회복하려면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건 사실 우리들의 역할인 거고 그렇죠. 정말 내가 내 친구들한테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이 무너졌던 이 한국 기독교회의 좀 신뢰를 쌓아가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. 먼저 말씀하세요. 네, 그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옛날에 좀 배워오기로는 그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다. 정규 분리. 네, 그 정치와 이 교회는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가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배워왔거든요. 사실 요즘 보면은 그게 아닌 거예요. 너무 그 정치권에서도 이 교회에 이제 많이 의존하고 교회도 의존한다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저도 그렇고 그 홍 간사님도 저희 굉장히 보수적이에요. 네. 홍 간사님도 이제 보수적인 정치 기호를 가지고 계신데 근데 이게 좀 사람이 이거를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아, 그렇죠. 네. 자기 정치적인 기호를.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제 그 강단에 서는 사람은 그래도 이게 힘이 있잖아요. 누군가에게 이제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아무래도 일반 성도들보다는 그런 거 있을 때 좀 나의 어떤 정치 색깔이나 이제 정치 기호가
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사실 간사니까 학생들을 대할 때 저는 그게 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근데 사실 이제 가장 제 생각에 중요한 거는 좀 건강한 정치관을 또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게 막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. 우리 사실 뭐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곳에서든 이제 나와 이제 정치적인 기호가 다른 사람들 만나는데 네. 우리가 막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막 어려워하고 막 너는 이제 절교야, 너 약간 좀 그 사상 검증 하듯이. 좀 저한테 하시는 건가요? 아니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치 색깔이 달라도 네, 이렇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아멘. 네, 좀 저희 안에 좀 그런 건강한 정치 문화가 음. 좀 이렇게 커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어떤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해요. 개인적으로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그 얘기들을 자신의 정치적인 것과 더불어서 또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저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은 들어요.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사실에 근거한 것들을 좀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. 아, 그렇죠. 네. 그리고 아까 정영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목회자들이 그 강단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만큼의 힘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. 예. 저는 그분들이 이러한 얘기들을 하시는 것이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. 진보든 보수든 간에 그렇죠.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.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근거와 정확한 팩트에 의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.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. 네. 거짓 뉴스를 조심하자. 가짜 뉴스, 특히 가짜 뉴스.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고 너네들이. 어디서까지 반말이에요 지금? 누가 볼 줄 알고? 그렇구나. 네.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. 뉴스 보세요. 네. 네. 예,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 사회 참여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할 거고 또 어떤 사회에 우리가 참여할 건가에 대한 생각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정치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회 참여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 어렵지만 알고 공부하고 고민해보고 그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그 정치나 사회참여라는 게 저가 생각했을 때는 막 정당을 가입하고 광화문에 나가고 이러는 것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. 물론 그렇게 이제 하는 것도 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 내 정말 가까운 그 주변에서부터 그런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퍼뜨리는 사회 참여 이런 것들 플라스틱 안 쓰기 이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 참여일 수 있고 저 대나무 빨대 샀어요. 잠깐만 주세요. 분리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재활용이 되니까. 네. 어쨌든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큰 의미에서는 정치 사회 참여일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열심히 정치 참여하시고 사회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. 진보세요, 보수세요? 저요? 저와는 좀 목표가 다르신 것 같아요. 내가? 예. 저는 진짜 조회수인데.